오늘 방송은 모드 리뷰 방송인데요. 유튜브 영상 녹화하듯이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드 이름은 플라워 스타트라는 모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반도체, 이런 게이트, 논리 회로, 논리 연산자들이 추가되는 모드입니다. 제작자는 치즈 사하야다 님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해서 AI 회로 만들기라든지 한글 타자기를 만드신 분이죠. 해당 모드는 레드손을 모르는 사람이 현실의 논리 회로 지식을 사용하여 마인크래프트에서 회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모드인 것 같고요. 레드손을 잘 아는 사람이더라도 회로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해서 회로를 만들 때 얼마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기존 레드손만 사용할 때보다 얼마나 회로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지 이번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이템과 블럭이 추가가 되는데요. 와이어 렌치랑 블루 렌치,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 추가되는 블럭들을 연결하고 혹은 이동시키는 그런 제일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와이어 렌치는 이 모드에서 추가가 되는 이런 블럭들의 연결을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하고 끊고 할 수가 있고요. 블루 렌치의 경우에는 이 블럭들을 회전을 시키거나 Alt키를 누른 상태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 와이어가 연결이 된 채로 블럭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드는 모드 자체의 이런 게이트 블럭들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레드손 신호를 모드 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신호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변화를 해주기 위한 첫 번째 블럭이 이 인푸터라는 블럭이고요. 파란색 부분에 레드스톤 신호를 넣으면 빨간색 부분으로 모드 자체의 신호를 형성을 해서 모드 블럭에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출력이 필요할 때는 아웃풋터라는 블럭으로 연결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된 블럭들을 대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먼저 엔드 게이트입니다. 레드손으로 만들면 대충 이런 모양이고요. 두 개의 입력이 모두 켜질 때 출력이 생기는 회로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엔드 앞에 n이 붙은 낸드 게이트라고 불리는 건 둘 다 엔드 게이트의 반전이죠. 둘 다 켜졌을 때 꺼지는 회로고요. 하나만 켜졌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R 게이트, 둘 중 하나만 켜지면 출력을 생성하는 회로고요. 레드손에서는 그냥 선을 연결하면 끝이죠. 그리고 OR 게이트 앞에 N, 낫이 붙은 게이트는 둘 중 하나라도 켜지면 켜져 있던 출력이 꺼지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OR 앞에 X가 붙은 XOR 게이트는 둘 중 하나만 켜졌을 때 출력이 생성이 되고 둘 다 켜지면 다시 출력이 0이 되는 회로고요. 낫은 마인크래프트 레드손 토치와 같이 출력을 반전시켜주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게이트들이었고, 이 게이트들을 한 번 더 섞어서 만들 수 있는
SR 레치, D 레치, 플립플롭 같은 것들도 블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SR 레치는 셋, 리셋 레치라고 해서 왼쪽에서 셋, 오른쪽에서 리셋을 받아서 작동을 합니다. 셋에 입력이 들어오면 이 메모리를 1로 설정을 하고, 리셋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메모리를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D레치는 왼쪽에서 데이터, 오른쪽에서 enable, 왼쪽에서 받은 데이터를 오른쪽에 신호가 들어올 때 확정시켜라.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0, 꺼져 있는 상태일 때 오른쪽 신호 확정시켜라. 데이터, 메모리에 0을 저장해라. 이 상태고, 왼쪽을 킨 상태에서 오른쪽을 켜주면 1이라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확정시켜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그 다음은 JK 플립플롭이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고, 왼쪽에서 J, 오른쪽에서 K 입력을 받고 뒤쪽에서 클락 입력을 받습니다. 이 블럭은 왼쪽 J 쪽이 셋, 그리고 K 쪽이 리셋인데, 클락 신호를 받을 때 해당 명령, J 쪽 명령인지 K 쪽 명령인지를 명령을 클락을 받을 때 수행을 하는 회로입니다. K는 set이고요. 메모리에 1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K 쪽은 reset, 메모리를 초기화시켜라. 언제? 클락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JK 플립 SR 렛치랑은 다르게 J랑 K를 둘 다 켜놓고 이 클락을 작동을 시키면 값이 항상 반전이 되도록 만들어진 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된 블럭이 T 플립플롭이 있는데, T 플립플롭은 왼쪽에서 T 입력받고 뒤쪽에서 클락 입력을 받습니다. 보통 마인크래프트에서 T 플립플롭 회로를 만들면 뒤쪽에서 받는 클락 입력 없이 T 입력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제작자님이 만들어주신 이 T 플립플롭은 왼쪽에서 T를 받고 뒤쪽에서 클락으로 실행을 시켜라 라는 클락 신호를 줘야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T 플립플롭은 JK 플립플롭의 J랑 K를 둘 다 켰을 때랑 동일한 모드입니다. 항상 값이 반전이 되어 메모리가 계속 반전이 되는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게이트들이었고, 게이트 말고도 추가된 블럭들이 있는데, 와이어 크로스는 제작자님께서 레드스톤 연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블럭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반도체 추가된 블럭들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시네요. 딜레이라는 블럭이 있는데 중계기랑 똑같습니다. 입력을 받고 딜레이를 준 다음 출력을 만드는 블럭인데, 중계기랑은 다르게 중계기는 짧은 신호라도 들어가면 출력을 생성을 하지만, 이 딜레이 블럭은 이 딜레이 시간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출력이 생성이 되고, 중계기랑은 다르게 꺼질 때도 바로 꺼집니다. 이 딜레이 블럭에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한 가지 모드는 방금 설명한 대로 시간을 충족해야 출력을 만들고
꺼질 때는 바로 꺼지는 모드가 있고, 다른 한 가지 모드는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이 끊기든 말든 상관없이 딜레이만큼 준 다음 출력이 생성이 되고, 출력이 꺼지지 않는 거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 버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블럭으론 클락 블럭이 있는데, 입력이 있을 때 결과값을 계속 T 플립플롭처럼 반전을 시키는 블럭이고요. 이 반전되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 게이트 라는 블럭이 있는데, 입력이 들어올 때 2분의 1 확률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블럭이고요. 엔티티 센서, 레드손의 압력판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블럭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레드손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지 않고, 그리고 가반판, 압력판은 밝고 비켜도 살짝 잠시 동안 켜져 있지만 이거는 바로 꺼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라는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에 20 곱하기 20 격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입력 선을 20 곱하기 20만큼 연결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블럭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노가다가 약간 있죠. 이걸 노가다를 조금 덜하고 뇌지컬을 사용하는 블럭이라고 라우터 디스플레이, 라우터 인풋, 라이너 이런 블럭을 추가를 하셨는데, 이 블럭을 조절하기 위한 렌치 도구를 배포 버전에서는 빼고 배포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추가된 아이템들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추가된 모드 블럭들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인터넷에서 회로도를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정석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레드손으로는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회로도를 기준으로 레드손으로 만든 버전이고요. 이거를 모드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레드스톤 업계, 레드손을 만지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도 모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크기를 줄일 수 있을지,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비밀번호 장치, 넘패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4자릿수 비밀번호를 넘패드로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레드손으로는 만들어 왔고요. 이것도 모드를 사용하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인데요. 표시되어 있는 주소에서 다운받은 회로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4비트 4개의 입력을 만들어 주고요. A는 바로 not 회로에 꽂히고, 나머지 회로들은 not이랑 일반 회로로 분기가 됩니다. 인푸터 블럭 사용해서 연결을 해줬고, A는 not만 연결되고 B, C, D는 not이랑 일반 아웃으로 분기가 돼서
출력이 생성이 됐습니다. AND 게이트가 필요한데 해당 모드에서 AND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출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회로도에서 필요한 4개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겠죠. 2개를 사용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걸 사용하면은 4개의 입력을 받는 AND 게이트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A not, B not, C not, D 입력을 각각 AND 게이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2개를 또다시 AND 게이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를 12번 반복을 해줄게요. 작업을 할 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옆쪽에서 작업을 하고 블루렌치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입력일 때는 하나는 바로 옆에다가 꽂아줘야겠죠. 바로 꽂으면 타이밍이 달라질 테니 인부터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면 가운데에 있는 AND 게이트 부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건 여기 있는 NOT OR 게이트들을 만들면 되겠죠. NOT OR이랑 그냥 NOT 게이트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NOT 게이트 쓸 거고요. 위쪽에서부터 작업을 할게요. A not, B not, C not, D랑 B, C not, D not 출력을 not OR 게이트로 합치면 됩니다. 이제 회로는 다 연결이 됐고 이거를 7 세그먼트에 연결을 하면 끝입니다. 여태까지 모드에서 추가된 블럭들, 추가된 신호들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은 아웃부터라는 걸 사용해서 모드 신호를 레드손 신호로 바꿔줘야 되고요. 마지막 부분 세그먼트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볼까요? A가 대문자 A 입력이 아마도 8 혹은 네 번째 비트에 해당하는 그거일 겁니다. B가 세 번째 비트 4에 해당하는 비트고요. C가 두 번째 2, 그리고 D가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입력입니다. 그래서 D를 켜면 1이 표시되고요. C를 켜면 2, D, C 같이 켜면 3, B만 켜면 4, BD 5, BC 6, BCD 7, A 8, AD 9. 다 끄면 0. 잘 작동하네요. 현실에 인터넷에 있는 회로도를 기반으로 모드에서 추가된 이 게이트 블럭을 사용을 해서 4비트 입력을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바꿔주는 디코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은 회로도를 보고 레드손으로 만들면 이만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저만큼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확실히 메리트가 있겠죠. 최적화된 모델도 저 모드로 따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장치, 비밀번호 장치를 일단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비밀번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레드손으로 뭔가 회로나 장치를 만들 때 바이너리에 대한 신호보다 신호 세기, 16진수에 대한 신호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순 계산으로는 바이너리는 레드손 한 줄당 한 1비트고 신호 세기는 한 줄당 16진수니까 4비트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는 4배 효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호 세기를 사용하면 4배의 효율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신호 세기를 사용하는 장치더라도 생각보다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손으로 만들면. 그래서 이 비밀번호 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넘패드로 입력을 받아서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셋 패스워드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저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가 1479네요. 이 비밀번호를 2580으로 바꿔볼 건데, 지금은 1479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2580으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도 문이 안 열리고요. 1479를 입력을 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셋 패스워드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5, 8, 0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닫으면 비밀번호 변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1, 4, 7, 9 바뀌기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도 문이 안 열리고요. 바뀐 비밀번호 2, 5, 8, 0을 입력을 해야 문이 열립니다. 이 회로를 모드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체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패드로부터 10진수 입력을 받으면 중간에 한번 이진수로 4개의 비트로 변환을 하고요. 이렇게 변환한 4개의 비트 이진수를 입력받은 비밀번호 저장소와 설정한 비밀번호 저장소 두 곳에 저장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 둡니다. 그렇게 해 두고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비밀번호 설정이 아니라 평소 비밀번호 입력할 때는 이 연결을 AND 게이트로 끊어주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설정한 비밀번호 저장소랑 입력받은 비밀번호 저장소가 있는데, 이 저장소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설정된 비밀번호 저장소고 오른쪽이 입력받은 비밀번호 저장소입니다. 양쪽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놨고요. 그래서 넘패드 입력을 먼저 1248 4비트로 변환을 해서 SRLATch 첫 번째 저장소 SRLATch를 사용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옆에 저장소 제어라는 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저장소, 두 번째 저장소, 세 번째 저장소, 네 번째 저장소가 있으면 넘패드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저장소 제어 쪽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첫 번째 저장소에서 나온 출력이 AND 게이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 AND 게이트 옆으로 저장소 제어 쪽에서 만들어진 출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이 저장소 제어 신호가 지날 때 두 번째 저장소에도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 각각의 저장소에 리셋, 첫 번째 저장소는 리셋을 해주면 첫 번째 저장소의 내용이 두 번째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새로 받는 넘패드 입력은 첫 번째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저장소는 두 번째 저장소로, 두 번째 저장소는 세 번째 저장소로, 이런 식으로 점점 저장소의 저장값이 다음 저장소로 넘어가는 방식을 챗GPT는 Shift Register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렇게 양쪽의 비밀번호를 받고 나면은 중간에서 설정한 비밀번호랑 입력받은 비밀번호를 XOR 게이트를 사용해서 입력을 확인을 하고, XOR 게이트로 한 대 모으고 NOT 게이트로 반전을 시키면 일치를, 양쪽의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일치가 확인이 되면 문이 열리는 거고요.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때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Set Password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누르면 문 열림 확인과 Set Password 버튼 누르는 신호를 AND 게이트로 받아서 두 개 다 켜졌을 때
비밀번호 변경 모드라는 SR래치를 켜주고, 이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설정한 비밀번호 저장소에다가 넘패드 입력을 넘겨주는, 게이트를 열어주는 선을 연결을 해줬고요. 열기 닫기 버튼을 누르면 SR래치의 리셋 부분으로 신호가 가서 비밀번호 설정 모드가 끝나는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모드 블럭 사용해서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넘패드 입력을 이진수로 바꾸는 회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래라면 OR 게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인푸터 사용해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인푸터 사용할 거고요. 아래쪽 비트부터 1, 2, 4, 8 할당을 해주고요. 일은 맨 아래쪽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작업이 편하게 이쪽 라인 먼저 해놓고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할 게 4는 세 번째 비트만 연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7은 1, 2, 4 연결해주면 되죠. 이 비트로 바꿔줬으니 저장소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저장소로 연결을 하기 전에 설정한 비밀번호 저장소랑 입력받은 비밀번호 저장소 분기를 만들어 줄게요. 설정한 비밀번호 저장소는 AND 게이트로 중간에 연결이 되고요. 입력받은 비밀번호 저장소는 항상 아웃풋을 생성하게 인푸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개로 분기를 나눠줬고, 그 다음 각각 저장소를 만들어 줄게요. SR래치랑 AND 게이트를 사용해서 Shift 레지스터라고 불리는 걸 만들겠습니다. 반도체를 다 추가하신 건 아니고요. 레드스톤도 그렇지만 되게 기본적인 피처들, 컴포넌트들만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블럭들을 만들잖아요. 이 모드 제작자님도 되게 기초적인 게이트, 그리고 혹은 귀찮을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것만 만들어 두셨어요. 이거를 잘 섞어가면서 만들면 SRAM이라든지 디코더, ALU 이런 것도 레드스톤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클락 제어까지는 모르겠고 클락 자체는 있습니다. 톡을 몇 초마다
이게 전환이 될 건지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블럭은 있어요. 클락 토글 퍼 세컨드 0.1에서 초당 0.1회에서 20번 사이를 설정하라 되어 있네요. 초당 20번 토글이 가능하게 이 클락 블럭 자체는 토글이 가능할지라도 이 블럭들이 움직이는 이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내 타이머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 내 시간 관리 틱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 속도를 다 활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클락 설정한 대로 회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게이트들도 이 중계기랑 비구기처럼 딜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보이게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들 딜레이가 각각의 게이트, 각각의 중계기, 각각의 비교기마다 딜레이가 다 있기는 하지만 모든 화면의 픽셀 10 곱하기 16이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픽셀들을 조절하는 모든 회로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로의 흐름을 모든 픽셀이 동일한 딜레이를 가지게 만든다면 헤르츠든 딜레이든 상관없이 이미지가 계산이 출발을 해서 모든 픽셀의 온오프에 대한 값을 다 똑같은 딜레이를 먹이게 계산을 해나가면은 첫 번째 장 출발, 두 번째 장 출발, 세 번째 장 출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도 10Hz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한 디스플레이라면요. 지금 큰일 난 게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레드손으로는 잘 만드는데 회로도를 실제 논리 게이트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렵네요. 그려온 회로도대로 만들면 작동을 안 하네요. 레드스톤이랑 논리회로랑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노세기라는 레드스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의 아날로그에 가까운 그런 메커니즘을 자주 사용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이 모드의 딜레이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로도를 그린 걸 바탕으로 모드 블럭 사용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SR-렛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회로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존 방식은 Shift 레지스터라고 해서 넘패드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첫 번째 자리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다음 넘패드 입력이 올 때 첫 번째 자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두 번째 자리로
옮기고 새로 받은 입력은 첫 번째 자리에 저장하는 방식의 저장소였는데요. 이거는 타이밍 딜레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로인데, 제가 이 모드의 딜레이가 익숙치 않기도 했고 SR래치에 대한 이해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냥 자릿수 지정을 해서 카운터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때마다 이번 건 첫 번째 자릿수에 저장해라, 다음 건 두 번째 자릿수에 바로 저장해라, 또 다음 입력 들어오면 세 번째 저장소에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면 저 시프트 레지스터 방식보다 복잡해지긴 하는데 딜레이 제어라고 해야 될까요? 제어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겁니다. 최신 버전이라기보단 21 버전, 되게 최근 버전에서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월드에딧이 버그가 심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월드에딧을 잘 몰라서 버그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사실 그건 버그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는 월드에딧 버그가 그리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모드 플라워 스타트를 만드신 제작자님도 월드에딧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호환성은 생각을 하면서 모드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카운터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라이브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 특기 분야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쓰고 해보려 했지만 역시 비교기가 편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첫 번째 저장소, 두 번째 저장소, 세 번째 저장소, 네 번째 저장소, 어떤 저장소에 입력받는 값을 저장할지 제어하는 장치인데, 여기서부터는 게이트를 쓸지 아니면
어떻게든 완성을 했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밀번호가 258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바꿀 비밀번호를 앞으로 바꿀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틀린 번호로 입력을 하면은 문이 안 열려야겠죠. 1479 넣었을 때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비밀번호 칸을 초기화를 하고 설정된 비밀번호 2, 5, 8, 0을 입력을 하면 문이 열립니다. 안쪽 버튼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 있을 때는 비밀번호를 맞추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면 그냥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비밀번호를 한번 맞춘 다음에 2580으로 비밀번호를 한번 맞추고 셋 패스워드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부터 비밀번호 설정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설정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클리어 버튼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지금부터 비밀번호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1, 4, 7, 9로 설정을 했고요. 설정이 끝났으면 문을 닫아주면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변경하기 전인 이전 번호 2580을 누르면 문이 안 열리겠죠. 문이 안 열리고요. 그리고 1479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중간에 사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완성을 했고요.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부분은 익숙한 신호 세기 레드손 기반 회로를 사용을 했고요. 다른 기본 회로도 저장소를 시프트 레지스터 방식을 회로도로 그려왔는데, 그거는 제가 SR래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해서 디자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프트 레지스터 방식으로 비밀번호 메모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카운터 회로를 사용해서 처음 받는 입력은 첫 번째 저장소, 두 번째로 받는 입력은 두 번째 저장소, 세 번째로 받는 입력은 세 번째 저장소로 저장하도록 메모리 회로를 바꿔주었고요. 기존 계획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게이트 수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그냥 레드손만 사용한 회로보다는 작은 것 같죠? 작기는 한데 만든 사람이 봐도 이 회로는 어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 선들이 멀리 있으면 안 보이기도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 느낌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레드손은 깔끔하게 다 겹치는 부분 없이 보이는 게, 남이 봤을 때, 완성된 후에 봤을 때 회로를 이해하는, 회로가 읽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회로의 흐름이 보이는 건 레드손의 강점인 것 같고, 이 모드 블럭들의 선 연결은 레드손과 다르게 겹쳐질 수 있는 게 장점이자 오히려 단점으로 작동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드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사용은 안 했는데요, 디스플레이
블럭을 따로 제작자분께서 추가를 해 주셨지만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뒤쪽에 있는 20 곱하기 20의 인풋을 다 하나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작아서 작업을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테두리가 있는데요. 테두리가 한 픽셀 정도 있고 내부가 이런 식으로 20 곱하기 20의 디스플레이 픽셀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테두리를 왜 넣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있으면은 디스플레이끼리 옆으로 쌓을 때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테두리 없이 8 곱하기 8 픽셀만 디스플레이 픽셀만 보이도록 전면을 디자인을 해서 픽셀 수가 조금 적더라도 그냥 옆에 디스플레이랑 합쳐서 테두리 없이 확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회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와이어링이 쉬운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이 와이어링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만들고 나서 볼 때는 선이 다 겹쳐 있으니까 뭐가 뭔지 수정을 하기가 되게 까다롭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머리를 쓰는 작업인데 이거 와이어링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단자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단자를 가리키면서 머리를 쓰면서 회로를 짜는데 몸으로 정확한 에임까지 요구를 하는 이 와이어링 방식이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 단자 크기를 조금만 더 늘리면 어떤가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레드손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넘어갈 버그가 있었는데요. 아웃부터 블럭이 생성하는 레드손 출력이 레드손 업데이트, 레드손 갱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렉이 적다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레드손 램프는 솔리드 블럭이기 때문에 중간의 램프에 레드손 신호를 직접 연결하면 위쪽과 아래쪽의 램프도 같이 켜집니다. 하지만 이때 레드손 업데이트, 갱신이 없다면 이렇게 중간의 램프만 켜지고 위쪽과 아래쪽의 램프는 블럭 설치와 같은 업데이트를 주었을 때 켜집니다. 아웃부터 블럭 앞에 레드손 램프를 3개 설치했고 똑같은 구조로 중계기를 사용해서도 만들었습니다. 중계기 구조에서는 레드손 갱신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램프가 동시에 켜지고요. 아웃부터 블럭을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레드손 갱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의 램프만 바로 켜지고 위쪽과 아래쪽의 램프는 추가적으로 갱신을 주었을 때 작동합니다. 이게 고칠 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최신 버전의 레드손 갱신 메커니즘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드 리뷰 플라워 스타트 반도체 모드 치즈 사야담 님이 만드신 모드 리뷰였고요. 이번에 만든 월드 파일은
디스코드 서버에 올려놓을게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